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아주 따끈따끈하고 많은 분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바로 나는 돈 안 낸다. 는 연애 초반 상대의 데이트 비용 태도로 과연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예측할 수 있을까? 입니다. 두둥. 어때요? 벌써부터 귀가 쫑긋하시죠?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은 정말이지 뜨거운 감자예요. 특히나 연애 초반이라면 상대의 경제관념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미묘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썸을 탈 때는 마냥 좋았는데 막상 사귀고 보니 데이트 비용 앞에서 상대방의 태도가 묘하게 거슬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이요. 분명 처음에는 오빠가 언니가 다 낼게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갑을 여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아예 지갑을 만지작거리지도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 쎄한 느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데이트 비용 분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상대방의 경제관념, 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미래를 함께할 배우자로서의 잠재력까지 모두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남자가 데이트 비용은 다 내는 거지 라는 인식이 꽤 지배적이었죠. 어른들도 흔히 남자가 좀 더 쓰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확실히 달라요. 반반 내는 게 공평하지, 더치페이가 최고를 외치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트렌드가 변한 걸 넘어 관계에 있어서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데이트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커플일수록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아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일부 남성분들 중에는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반대로 내가 남잔데 이 정도는 내야지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남성분들은 여성에게 물질적인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여성분들 중에서도 남자가 좀 더 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에요. 만약 한쪽은 더치페이를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상대방이 더 많이 내주기를 기대한다면 벌써부터 스파크가 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런 데이트 비용 문제는 특히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학생 커플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돈을 데이트 비용으로 다 써버리면 학업이나 미래를 위한 저축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분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무조건 반반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 데이트 비용을 전적으로 상대에게만 부담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나를 그저 ATM으로 보는 건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연애 초반에 데이트 비용을 너무 한쪽에만 전가하려는 태도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만나는 걸까? 아니면 나에게서 얻어낼 것이 있어서 만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연애 초반의 데이트 비용 태도가 과연 결혼 생활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유용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명확하게 이렇다 하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데이트 비용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심하다면 결혼 후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결혼은 연애와는 차원이 다른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연애할 때는 데이트 비용이 주된 경제적 지출이지만 결혼 생활은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당장 집값, 전세금, 관리비, 생활비, 식비, 경조사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나요?
만약 연애할 때부터 데이트 비용 분담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등이 심했다면 결혼 후에 훨씬 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과연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데이트할 때 나는 돈 안 낸다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결혼해서 갑자기 내가 다 낼게 하고 변할 확률은 로또에 1등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고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거예요. 흑흑.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부터 상대방의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경제관념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쓰는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는가,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밥값을 내면 상대방이 다음에는 커피를 사거나 영화표를 예매하는 식으로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반대로 항상 자기는 지갑을 열 생각도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직접 도시락을 싸온다거나 선물을 만들어주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노력하려는 태도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데이트할 때의 경제관념이 결혼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비용을 둘러싼 가치관 차이가 결혼 후에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어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슬픈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는 단계라면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의견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누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고 저축은 얼마나 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이런 대화 자체가 서로의 경제관념을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데이트 비용으로만 판단될 수는 없어요. 개인의 가치관, 경제적 상황, 그리고 관계의 특성에 따라 데이트 비용 분담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커플은 한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집안일을 전담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강요는 절대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연애 초반에 상대방이 데이트 비용을 나는 돈 안 낸다는 식으로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걸 무조건 헤어져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경제관념이 어떤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단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결혼 후에는 훨씬 더 큰 문제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연애 초반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경제관념과 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